글로벌 기업에게 글로벌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할 때 결단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가 정의했듯이 글로벌 산업이란 기업의 경영을 세계적 규모로 통합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되는 경쟁 의미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에서 한 기업의 산업적 지위는 다른 나라에서의 지위와 상호 우선적일 정도로 현재 산업은 글로벌화되어 있다, 세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지표는 전 세계 생산액 대비 인적 국가와 교역 비중, 총 자본 투자액 대비 인접국 투자 비중, 세계 주요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별 산업 수입 비율 등이 포함이 됩니다. 한 산업 부분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결정하는 방법은 그 산업의 연 매출액, 즉 생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연 매출액 대비 연간 무역의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현재 소비자, 가전, 의류, 자동차, 철강 산업 등이 글로벌화한 수준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세련된 전략적 초점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역량, 핵심 역량에 있어서 관심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회사에 있어서 초점의 중요성을 네슬레의 전 사장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 사장이 말하기로 네슬레에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식품과 음료이다. 우리는 자전거 점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도 모든 음식을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손대는 분야도 있다. 우리는 경쟁력 이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비스켓과 마가린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코카콜라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방임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 음료를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이 초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초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뭔가 하나 특정 전략적인 집중이라고 표현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전략적인 관심 분야 아니면 집중 분야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네슬레 입장에서는 코카콜라라는 회사처럼 거대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소프트 음료 시장으로 들어갈 봤자 경쟁이 안 되고 또한 자기의 힘을 거기에 같이 분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략 변화의 일부로서 경영자가 초점을 전략적 초점의 변화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코카콜라조차도 핵심 음료 브랜드 중에서 초점을 좁히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데 코카콜라의 완만한 매출 신장세 속에서 전 회장이자 CEO인 사장은 커피와 차를 공동 개발하고 공동 판매하는 네슬레와 새로운 제휴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사의 미닛 메이드 부분을 글로벌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스 브랜드로 판매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장의 얘기는 우리는 여러 브랜드와 여러 사업의 네트워크다. 우리가 종합 음료 회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각 브랜드마다 각자의 ROI는 이제 수익률인데요. Return on Investment. 각자의 그 수익률이 있고, 서로 다르게 판매되고, 서로 다른 이유로 마시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것을 모두 함께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음료 사업을 다 하게 될 경우에는 초점을 잃고 전략적 초점과 집중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코바 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초점 문제는 와 관련된 사례는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어, 최근 수년 동안 뭐 콜게이트는 치약 회사고요. 뭐 단호, 먹는 회사, 일렉트록스, 피아트, 포드, 포춘 브랜드, GM, 할리 데이비슨, 생티알, 레고, 맥도널드, 로얄, 필립스, 이제 도시바 등 지금도 물론 글로벌 기업이고 이제 이 책 저자가 썼을 당시에도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런 시대조차도 많은 기업들이 자기의 핵심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초점, 핵심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휴 이외에도 흡수 확정을 포함하여 철수, 다른 부분과의 접목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치 경쟁 우위 초점이란 상호 연관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글로벌 어느 시장에서나 마케팅 노력을 선도해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 위협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에 대한 리스크, 위험이 있는데요. 기회와 위험에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활용과 지구촌 전체의 관점에서의 가치, 경쟁, 우위, 그 초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마케팅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보다 크고 많은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미 1990년대면은 이미 세계화가 시작되었던 시기인데요. 전 세계 글로벌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얘기인데요. 글로벌화는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이고 것이 아니고 냉엄한 현실이다.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하는 형태를 예측하고 반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을 추구해야 하고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시기가 2000년대 초반, 이미 그때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산업 계열의 기업이 글로벌 마케팅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다는데요. 이탈리아의 가구 회사는 이탈리아 밖에 있는 시장을 확대하고 아시아까지 전개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자기들끼리 제휴를 했고요. 또 루이비통, 프라다 같은 사치품 제조 기업은 새로운 사업체 모델을 제시하고 결국 폴트로나 프라우, 카시나 카펠린이 세 회사를 통합시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작은 회사들이 셋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셋이 힘을 합쳐서 합병을 하여 조금 더 파이를 키워서 덩치를 키워서 나아가자 이런 취지로 합병을 했던 것 같고 홍콩의 이제 타이핑 카펫 인터내셔널도 글로벌화 과정에서 간부급 임원들 전 세계 지역으로 보내요. 거기서 근무를 시키고
재무와 기술 부분은 여전히 홍콩에 있는데 마케팅 이사는 뉴욕에 있고 관리 본부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자기 하나의 시장, 자기의 마당처럼 어차피 전 시장 자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있다. 전 세계는 모두 하나의 시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이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다국적 기업을 창업한다. 자기들은 이미 글로벌화된 기업을 창업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요. 그 마케팅의 원칙은 만국 공통입니다. 어느 나라든 마케팅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 각 국가의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하여 마케팅의 관행도 국가마다 다른 것은 어쩌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에서 이제 성공했던 마케팅 기법이 다른 나라에서 반드시 성공하지 않은 것은 모두 그런 차이인데요. 그 고객의 기호, 경쟁사, 유통 경로, 소통 매체가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주요 과업은 마케팅 계획과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연장 가능하며 어느 정도까지 현지에 적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데요, 학습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이해하는 방법은 글로벌 마케팅 전략, 글로벌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 군대 마케팅에서의 전략 개발이란 표적 시장 선정과 마케팅 믹스 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 문제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되지만 한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 글로벌 시장 참여란 하나의 기업이 세계 주요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추구할 때 표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에 적응할 것인가 이란 그래서 표준화나 현지 적응이란 이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마케팅 믹스의 각 요소가 표준화,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이 하는 것, 표준화 또는 음, 적응화, 응용화, 적응, 수정,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키는 최근에 유럽의 여성을 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은 의료 광고 메시지로 내가 여기 있다. 기존의 이제 메시지는 just do it, 해라 라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이것을 바꾼 이유는 유럽의 여대생들은 남성처럼 스포츠에 대해 경쟁적이지 않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여자 고객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미리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이제 그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관리와 관련되어 추가로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마케팅 활동에 집중인 것은 이제 마케팅 믹스인데요. 믹스가 한 나라 또는 서너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활동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활동의 조정은 마케팅 믹스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이 전 세계 시장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사전에 계획되고 집행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적 이동의 통합이란 지구촌의 다양한 시장에서 경쟁적 마케팅 전술이 상호 의존적인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국 밖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원, 내부의 마음가짐 또는 위협, 기회의 성격, 외부 환경의 성격 등에 좌우되는데요. 브릭스 이제 알려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 시장에 괄목할 만한 이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도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케팅 문제는 새로운 자기의 신흥 시장에 대한 요약 보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 사례로 버버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사치품 브랜드로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확장 계획은 서너 개의 지리적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제 중산층 소비자들 수가 늘어난 브릭스 국가에서는 사치품 브랜드의 맛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둘째로 미국의 경우 도처에 산재된 쇼핑몰의 가게 주인들이 시설비를 공동 부담하거나 임대 기간을 무한정 제공함으로써 사치품 소매업자를 유치하고자 경쟁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사의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살펴보면 제품은 의류보다는 순환성이 약한 상품, 예를 들어서 핸드백, 허리끈, 액세서리 등의 매출을 높이고 가격은 코치보다는 비싸게, 프라다보다는 싸게, 그리고 감당할 만한 가치품이다 라는 이 가치 명제로 핵심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했고요. 유통은 뉴욕, 런던, 홍콩 등의 핵심 도시에 독립된 점포를 개설하고, 그리고 이러한 점포에서 이제 회사 수익과 이익이 절반 이상 나올 수 있게 만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프로모션, 촉진을 할 것인가를 보면 격자 무늬에 과다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새 로고를 많이 홍보하고 트위터와 홈페이지 같은 사회적 매체를 활용한다. 이런 전략들, 영국의 가치품 브랜드인 버버리가 전략적으로 수립했는데요. 보는 것처럼 이제 전 GMS의 마지막 부분, 글로벌 마케팅 스트래티지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 활동에서의 집중과 조명입니다. 버버리는 우연한 성장이 개별적 운영의 럽을 선도한 셈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어떤 지역의 지사에는 서로 전혀 소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적대적으로 경쟁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때는 자사만이 시장 진영 상품을 설계하거나 사내 다른 부서와 아이디어 공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CEO는 버버리 프랜차이즈를 강력 주장했는데요. CEO의 이제 소원은 한 회사에서 이제 한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CEO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브랜드의 이제 명성이 희생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비틀즈를 보시면요, 영국 최대의 문화 수출 이제 50주년인데요. 비틀즈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로큰롤은 어떻게 출발했나? 버디 홀디, 엘비스 프레슬리,
척 베리, 레이 첼스 같은 미국의 예술가들은 1950년대 대중음악의 경계를 넓히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음악의 현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면서 그 형식까지 완성한 것은 1960년대 초반 영국에서 영국 리버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네 명의 사람이 그 MTV 네트워크의 간부가 언급했듯이 로큰롤은 존 데놀,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랑고 스타 4명이 함께 연주한 가장한 위대한 사운드 뮤직이 여기 왔노라가 발표되었는데 1960년대 영국의 이제 비틀즈라는 그 4명의 가수들이 그동안의 문화적 흐름을 싹 뒤엎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그 대중음악을 선도했는데 이 대중음악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영국의 해외 수출품에는 비틀즈를 유시하여 여러 가지 음악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962년, 63년, 64년 계속 비틀즈의 음악들이 해외로 그렇게 잘 팔려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비틀즈 음반은 일렉트로닉 앤 뮤직 for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EMI,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EM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틀즈는 음악을 녹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비틀즈 인기가 이제 급상승하자 비틀즈 음반과 LP 판권을 이제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글로벌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요, 비틀즈의 이제 음반 역사는 제품의 수정과 제품 연장 양면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요, 영국에서 발매된 초기 앨범과 미국 등 타국에서 발매된 그런 것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EMI사는 여러 시장에 테이프를 보내고 현지 회사의 요청에 맞게 바꾸어서 발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영국 시장에서는 본사인 영국 시장에서 비틀즈의 첫 LP판은 Introducing the Beatles가 아니라 Please Please Me라는 곡이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요. 또 트랙 그 미국판 앨범은 영국판에 비해서 트랙 수가 적고 곡의 순서도 다르고 그리고 영국의 LP에 없는 다른 내용들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 시장에서는 인기가 있는 각 년마다 두 곡씩 녹음돼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곡들 두 곡씩 연결해서 하는 그런 연주 방법을 채택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비틀즈라는 그 대중음악이 영국에서 성공하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는 방법에 흥행을 했던 그 기저에는 역시 글로벌 마케팅적 관점에서 현지 시장화, 현지 시장에 맞는 전략을 추구한 것이 주요하지 않았냐. 그렇게 지금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음반의 소리도 미국화하려고 했고요. 미국화, 영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화의 방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국에 있는 영국 스타일의 음악을 미국에서는 미국 스타일,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스타일로 일부 형태를 바꿔서 일명 현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이 진출이 성공하여 오늘날 비틀즈가 전 세계 팝 음악, 대중음악의 큰 흐름을 바꾼 그러한 유명한 가수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짰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영국 보면 비틀즈의 리더인 존 레논의 이름을 따라서 영국에는 리버풀에는 존 레논 공항이다. 이런 공항도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음악가, 대중음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